드라마 끝난 다음에 머리를 좀 식히러 온 거죠. 워낙 애정을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빨리 잊어버려야 또 다른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뭐 이렇게 별로 구경한 건 없고, 여기 영화 찍는, 그 다음에 TV 시리즈 찍는 스튜디오 몇 군데 가봤는데, 무지하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그 제작 여건이나 이런 것들, 제작비나 제작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충분하게 미국처럼 주어진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우리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LA는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다 넓고 차들이 많고 한국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랄까 낯선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날씨는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요트가 정말 한국보다는 정말 많습니다. 그 요트 구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촬영할 수 있을 만한, 요트가 되게 럭셔리해야 되는 게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럭셔리한 큰 요트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핏 봐도 저 너머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구할 수 있었으면은 쉽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원작의 오버보드가 처음 시작할 때가 이제 이런 그 선착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 원작이 그 커트 러셀하고 골디 혼이 나왔던 1988년도 헐리우드 영화인데, 88년인가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되게 그 부자로 설정된 여자가 이런 선착장에 이제 커다란 요트, 럭셔리한 요트에 이제 정박해 있고, 거기에 이 동네에 사는 이제 그 수리공이죠, 수리공. 말하자면 그 수리공이 벽장, 그 요트 안에 있는 그 신발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리하려고 와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에피소드가 이제 원작이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기억 상실이라는 거를 이제 소재로 해서 이제 벌어지는 둘 사이의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다룬 건데, 원작보다는 우리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저런 요트, 딱 저렇게 생긴 요트였어요, 우리가 찍은 거는. 요트라기보다 거의 뭐 보트에 가까운데 저기 가운데 있는 저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갑판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요트가 이제 달리면서 갑판 위에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았어요. 특히 밤씬 같은 경우에는 조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커다란 조명 크레인 2개 세우고 했었는데도 이게 이제 쉽지 않았죠. 그 촬영 장소가 남해인 거는 사실은 순전히 그 리조트 때문이었어요. 리조트가 우리가 찍어야 되는 리조트가 남해에 있어가지고 남해에서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드라마 초기 조연출을 할 때, 작품할 때 남해에서 단막극을 길게 찍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일단 따뜻하니까 남해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주인공의 주 무대가 되는 철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찍어야 되는 그 세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리조트가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세트보다는 야외 분량들이 되게 훨씬 많아졌었는데, 아무튼 세트로 지을 만한 적절한 그 공간을 스포츠파크에서 찾았어요. 스포츠파크에서 이렇게 실내 야구 연습장, 야구 투수들이 연습하는 데가 있었는데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 정도를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다행히
남해군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트를 짓게 됐고, 원래는 되게 유리창이 많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그 제작사에서 우리가 바깥에 공사를 조금 했어요. 그 방음 공사하고 빛 들어오지 않게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철수집 같은 공간이 이제 이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철수가 그렇게 사실은 못 사는 설정도 아니었고 되게 그 돈을 밝히는, 그래서 알부자, 남해에서 알부자인 설정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드라마가 사실 환타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의 집 자체도 어떤 그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 그 독일 마을이라는 데를 이제 발견을 했죠. 거기가 뭐냐면 이전에 독일 간호사 그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집이 이제 되게 서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또 마침 우리가 발견한 집이 그 야외로 이렇게 세팅을 하기가 되게 좀 편한 공간이었고, 주인도 마침 독일에 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세팅을 하게 되고 찍었죠. 그 원래 처음에 제작사에서 주인공으로 선택한 사람은 엄정화 씨였는데, 저는 엄정화 씨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다른 캐스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엄정화 씨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지하게 대본을 보고서 하고 싶어 했는데 제반 여건상 그 음반 문제가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대신 할 사람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찾고 있었는데, 마침 대본이 그 신업이나 대본상이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여배우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배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A급 배우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한예슬 씨가 자기 발로 찾아왔죠. 그래서 얘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1년 정도를 이 친구가 이제 촬영을,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안나조라는 캐릭터와 나상실이라는 캐릭터에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이제 그 다음날 한번 다시 볼까? 하고서 이제 안나 분장을 한번 시켜보고 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한예슬 씨가 그 다음날 자기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안나조 분장을 하고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죠. 이 친구가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배우는 그 유명세보다도 그 작품에 대한 열정과 캐릭터에 대한 소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한예슬 씨가 잘 충족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꽃순이가 그렇게 명령기를 할 줄 나도 잘 몰랐는데, 어젠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그 동물 스타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엄청나게 조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꽃순이는 우리 그 철순의 마을 찍던 독일 마을에서 조금 내려가는 집에 살고 있는 진짜 거기 거주민의 개였어요. 그래서 꽃순이가 그게 아마 네 번째 개였을 겁니다. 네 번째 개. 처음에 이제 소도고 팀이 그런 건 이제 소품팀 담당인데, 몇 마리를 서울에서 공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죽기도 하고 뭐 연기도 안 되고 뭐 크기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그 엔진을 놓고 있던 차에 이제 그 꽃순이라는 애를 빌려온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애가 되게 사람을 잘 따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촬영하면서 걔 표정을 발굴해내는 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노하우를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걔가 아주 꽃순이가 유명해졌다고요. 근데 그 외국인들 씬도 좀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외국인들 촬영하면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꽃순이 촬영은 더 쉬웠어요.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걔가 편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이거 편집돼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린세스는 우리가 그 대구에서 고양이 파는 가게에서 이제 마리당 얼마를 주고 그 사왔어요. 원래는 이 페르시안 고양이였는데 그거는 페르시안 고양이는 아니고 히말라얀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프린세스는 2마리가 있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상태가 좋은 놈으로 이제 골라가지고 촬영을 했죠. 한 놈은 암놈이었고 한 놈은 순놈이었는데 나중에는 순놈이 잘 먹어가지고 이 암놈보다 1.5배가 커졌어요. 시청자들이 그거를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프린세스는 특히 고양이라는 그 동물의 특성상 그 어제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도 그런 이렇게 뭐 디즈노 렛 하고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조련하기 힘든 동물이 고양이에요. 그 독립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도 프린세스 찍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애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씬들 뭐 이런 것들 찍을 때 되게 애를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집이었기 때문에 이동식 집을 가지고 앞에 이렇게 카메라에 안 걸리게 놔두면은 프린세스가 이렇게 달려가고 우리가 집을 다시 저쪽으로 빼면은 또 달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프린세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교포들 말고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의 드라마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 뭐 일본 드라마나 해외 드라마를 조금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이 문화적인 차이나 정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드라마 환상의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이 코믹이기 때문에 그 코믹 코드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진한 멜로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문화적 차이나 충격이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예를 들면 대장금이나 뭐 아니면 다른 이런 사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어 하듯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걸 보고서 해외 시청자들이 또 관심이 있어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그러니까 그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그 코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믹 코드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해외 사람들이든 누구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하면 우리 문화도 알릴 겸 그리고 그 정서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는 그런 많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환상의 커플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한국의 드라마 혹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새로 접하는 해외 시청자들이 많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반적인 여건 상황보다 제작 여건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급하게 찍어서 완성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 감독인 저 입장에서도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감해서 봐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종이든 어떤 그 레이스든 상관없이 그 휴머니티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또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